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중요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차량 한 대가 등장했는데요. 제가 한번 타봐도 되나요? 네, 타보세요. 정말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전혀 대지 않았는데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주변에 차량들이 있으면 저희 회사의 라이다 인지 소프트웨어가 사람과 차량, 주변의 사물들을 인지하여 알아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라이다 인지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오늘 같은 테스트 운행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여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만나니 자율주행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선명하게 깨닫는 순간 국내외에서 주목한다는 이 스타트업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와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것이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는 이제 적외선이라는 파장대에 빛을 쏴서 이제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지형이라던가 이제 물체의 정보들을 스캔하는 센서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차량 주변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점에서는 이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센서입니다. 빛으로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감지하는 기술인 라이다 센서.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 기술을 가진 이 스타트업은 특별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저희가 라이다 센서 하나만을 가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자율주행 임시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라이다만을 가지고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이제 최초 사례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을 성공한 바 있고 360도 탐지 가능한 하나의 라이다 센서를 탑재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자율주행하는 모습. 이렇게 운전대를 잡지 않고 5시간 내내 자율주행차가 414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차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차간 간격을 유지하거나 이제 자동으로 차선 변경하거나 극감속 차량에 대한 대응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 기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이처럼 라이다 센서만으로 자율주행하는 차량을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 차량용 라이다 인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회사라고 합니다. 통상 자율주행 차량은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HD맵, 그리고 라이다까지 다양한 센서들을 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보통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 하나만으로도 그런 성과들을 내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 기술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이제 탁월함에 대해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이 알려져 2019년 창업한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미국 지사를 설립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코트라의 정부의 해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혹은 이제 회계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장소를 섭외받거나 하는 이제 좀 까다로운 업무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조금 손쉽게 이제 지사를 설립할 수가 있었고요. 설립된 지사를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캘리포니아라던가 네바다 교통국으로부터 역시 자율주행 면허를 또 취득을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로스앤젤레스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6시간에 걸친 자율주행을 라이다 하나만을 가지고 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세계 최초 사례여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을 하고 많이 매스컴에 이미 보도가 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글로벌 탑 티어 OEM이라든가 티어 1들에서 많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알아본 정부와 함께 자율주행의 꿈을 실현해 나가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미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 실제로 자율주행을 실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생명과 되게 밀접한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테스트 환경, 그리고 실제 여러 환경에서의 시험이라던가 시연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실증을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필드에서 직접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가장 중요하다는 실증 도로를 찾아 경기도 화성시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건물과 도로가 특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이고요. 자동차 안전연구원에는 자동차를 시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험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자율주행 실험 도시인 K-시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자율주행 실험도시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었다고 바로 공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데요. 실제 도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었다고 바로 공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을 체험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큐베이터로 불리는 이곳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요. 네, K-시티는 2018년에 11만 평 규모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K-시티 내에는 도심부, 자동차 전용도로부, 커뮤니티부, 교외도로부, 기사환경 제어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기사환경 제어시설은 작년에 완공되었고 5에서 60mm까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강호시설과 안개를 발생시키는 안개 발생시설, 안막시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폭우가 내린다든지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정성 확보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복적인 테스트가 중요한 가운데 K-시티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과 기관은 2,000회 이상 자율주행 관련 테스트 실증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K-시티 내에서는 자율주차와 관련한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차 시설에서는 자율주차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커뮤니티부에서는 자율주차와 보행장애 상충 테스트, 도심부에서는 자율주차와 상대 차량의 상충 테스트,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합류 또는 버스 전용차로 인식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기에 K-시티와 같은 테스트베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 실제 환경을 그대로 가져온 테스트베드가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을 실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해야 되는데요. 이처럼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테스트베드의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한반복의 테스트를 거쳐 자율주행의 기술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4월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71억 달러, 약 10조 원 규모에서 2035년 1조 달러, 약 1,400조 원으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 인텔의 보고서에서는 2050년 자율주행이 가져오는 전체 서비스 시장이
무려 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요 자동차사의 자율주행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2025년에서 2027년 정도에는 자율주행 프로세서, 자율주행 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이어지는 플랫폼이 안정화되면서 자율주행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증 사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를 해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시 운행 허가에 들어가는 절차를 2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 3단계인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에는 레벨 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 지원과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산자부에서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통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들을 육성해서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이끌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27년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발표했는데요. 도심을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4 차량을 통해서 자율주행 셔틀을 확대하고요. 일정 지역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 긴급 차량의 원활한 통행 서비스 등을 통해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년 UAM 로드맵도 발표했는데요. 2024년에는 공항과 도심을 UAM으로 연결하고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정책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 서비스로 이어지는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관련 서비스에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K자동차. 모두가 힘을 합쳐 글로벌 3강이라는 목적지에 닿는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꿈나무들을 만나러 충청남도 보령시의 한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미래형 자동차 현장 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숙련된 모빌리티 인재를 키워내는 곳. 열정적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실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배우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모듈별로 배터리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있어요. 미래형 모빌리티 인재를 키우기 때문에 교육 전반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져 있는데요. 네, 교수님 지금 겉보기로만 보면 IT 기업 인력 양성인지 미래차 인력 양성인지 헷갈리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교육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기자동차가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장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산업자원부 지원을 받아서 약 연간 120명 수준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조, 시스템, 그다음에 정비에 관한 교육을 연간 120명 수준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에서 특별히 또 요청이 와서 24명이 교육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혁신지원 사업이라고 교육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은 아주 파란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 이따가도 좀 보시겠지만 플라잉카라든가 F3 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학생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IT도 융합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아무래도 스스로 하는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형 자동차 현장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미래형 자동차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미래차 관련 현장 인력이 필요할까? 또는 이러한 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미래형 자동차 그러면 먼 미래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올 금년도 7월 기준으로 지금 전기 자동차가 약 32만 대가 등록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거를 전기 자동차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전기 자동차, 즉 미래형 자동차,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학에서 하는 교육하고 있는 것 같은 현장 밀착형 그리고 실습 위주의 미래차 관련 인력 양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능력을 기반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역이 될 창의적이고 실무에 강한 인재를 키우는 현장.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실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실습을 하니까 어떤 소감이 느껴져요?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 이제 전기 전자 분야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배우는 이제 정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까지 하는 다른 개념으로 이제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배우다 보면 이제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도 가지고 되고 이제 학교 생활이 좀 즐겁습니다. 저희 친환경 자동차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내연기관을 바탕으로 기계공학적인 것을 많이 공부했었는데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전압 배터리 같은 전기 계통도 많이 공부하게 돼서 이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새로운 걸 배운다는 또 즐거움도 같이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전기 자동차나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 같은 여러 차량들이 나오면 우리 앞으로 이제 배출가스도 줄이고 친환경적인 사회로 만들고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학생들의 희망찬 마음가짐을 들으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내일이 기대되는데요. 실제로 미래 모빌리티 관련 인재 양성 교육 성과는 무엇일까요? 교수님, 제가 실습장에서 보니까 학생들의 미래차에 대한 열정, 의지 이것을 보니까 미래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미래차 인력 양성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둔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주 파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F1 4분의 1 크기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드론 기술까지 이용을 한 플라잉카를 지금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플라잉카 시뮬레이터라는 것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IT와 융합된 기술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투입될 그런 인재들을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들 학생들이 같이 제작한 플라잉카입니다. 굉장히 이 차체 이 표면이 매끄럽고 에어로다이내믹하게 설계를 잘하셨네요. 네. 이게 지금 양력이랑 이런 거 고려는 프로펠러 이 개수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기본이 기계공학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항공공학, 네, 항공공학까지 전부 접목이 되고 그다음에 코딩을 해야 되는 IT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시승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네, 한번 타보겠습니다. 예. 더 쑥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앞쪽. 예, 쭉 들어가셔야 됩니다. 핸들이 없어서 왠지 불안하시죠? 안락한데요?
UAM이라고 하면 이제 뭐 화물을 운송하거나 뭐 사람이 운송하거나 보통 다 이런 운송이라든가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자동차 전문 학교답게 이렇게 좀 이런 걸 레이싱에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아, 그렇군요. 약간 그런 취지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작품 제목도 이제 포뮬라 F1 플라잉카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승차감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시야도 굉장히 넓고요. 예.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판매가 된다면 빨리 하나 구입해서 타보고 싶습니다. 이게 개념상 설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 비행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실제 비행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연구용으로 아직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 기체 등록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실외에서는 이제 띄울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실내 테스트로는 충분히 다 비행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비행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비행은 안 하고 프로펠러만 돌면서 어떤 이 플라잉카의 기분을 좀 느끼시면 어떠실까요? 그러죠.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손을 꽉 잡으시는데? 지금 요거보다 좀 회전을 높이면 상승할 수 있어서 요 정도로 그냥 올릴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무리하실 필요는 예. 이게 뭐 전기 구동용 파워트레인을 장착해서 굉장히 승차감이 생각보다 안락하고 소음 진동이 적어서 무엇보다도 장거리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 없던 자동차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드론 택시 하면은 차세대 미래형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인데 가장 만드실 때 실제 작업하실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허들도 많았고 가장 컸던 애로사항이 뭘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작업에 참여한 인원들이 전부 다 이제 항공공학이나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기술들을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전원부나 커넥터를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전류량을 맞추지 못해서 전체 다 녹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항공기를 제작을 하고 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셨던 분도 같이 개발에 참여하셨을 텐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게 처음이라 마음대로 막 안 돼서 작업을 밤늦게까지 막 밥도 못 먹고 하느라 그런 게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SF 영화에서만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눈앞에 펼쳐지는 현장. 정말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제가 탑승하려고 하는 것은 플라잉카 시뮬레이터입니다. 수직 이착륙 플라잉카를 우리가 UAM, 드론 택시라고도 하죠. 근데 아무래도 UAM이 보급되면 교통난, 교통체증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5년에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해서 법안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UAM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UAM 시장은 향후 한 20년 동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르쉐 컨설팅은 이제 UAM 시장이 한 2025년부터 빠르게 성장을 해서 한 2035년 정도면은 전 세계 시장 수요가 약 한 16,000대 정도로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또한 2040년 자율비행 모빌리티 시장의 이제 규모가 약 한 1,800조 정도 규모로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이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UAM이 현실화되면 도시 교통 환경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항공우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UAM의 서울 시내 평균 이동 시간은 자동차 대비 약 70% 짧더라고요.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서울에서만 연간 429억 원, 국내 대도시 전체를 따지면 2,73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UAM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키우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UAM뿐만 아니라 전기 포뮬러차 등 이런 미래 모빌리티 관련 인재 양성의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미래 모빌리티 주요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약화의 위협을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변화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 적응이 가능하여 소득 불균형이나 일자리 양극화, 고용 미스매치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가장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학생들의 그 열정적인 수업 모습과 차세대 모빌리티의 핵심인 UAM 시승까지 해봤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인재 양성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뿌듯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에 힘써 주시고 좋은 소식으로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무한한 경쟁력을 향해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글로벌 탑3를 향한 그 힘찬 질주를 응원합니다.